아니, 나 그 이어폰 통화 녹음 테스트 좀 해도 돼? 그래. 잠깐만, 그럼 녹음할게. 어때요? 잘 들리나요? 공사장 소리는 안 들리고 말소리는 잘 어? 들리긴 하는데, 공사장 소리가 잘 안 들려? 네, 잘 안 진짜? 들리네요. 말소리 잘 들려? 말소리는 잘 들려요.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버즈3 그리고 버즈3 프로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몽땅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궁금증 하나하나 해결해 드리기 앞서서 이 얘기부터 해야겠죠. 제가 며칠 전에 버즈 프로 받자마자 이어팁 문제랑 이어버드 단차 문제 같은 QC 문제까지 영상에서 잘 다뤄드렸는데요. 그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나도 이런 문제가 있다 하고 댓글들을 달아주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 영상을 빠르게 올렸던 이유는 아직 제품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이어팁 바꾸다가 찢어먹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고, 좀 올바른 이어팁 교체 방법을 빠르게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또 삼성전자에서 이거를 빠르게 인지를 하면 아무래도 여러분이 뭐 서비스 센터 가가지고 교환이나 환불 같은 조치를 받으실 때도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진짜 최대한 빠르게 만들어서 영상 올려드렸었는데요. 정말 보람이 있게도 삼성전자에서 그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반응들을 보시고 빠르게 피드백을 주셨더라고요. 이어팁 관련해서도 이렇게 조치를 할 거다. 그리고 이어폰 단차나 뭐 도색 관련한 이런 QC 문제들도 서비스 센터 가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줬는데, 요거를 제가 저희 채널 커뮤니티에도 한번 공지를 해드렸죠. 그래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실제로 지금 조치를 빠르게 받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서비스 센터 지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이렇게 대응이 빠르게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삼성전자가 역시 잘하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치만 이번 QC 문제는 정말 너무 발생률이 심각하긴 했습니다. 대응을 빠르게 잘한 건 잘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지만, 이런 QC 문제는 내부적으로 잘 좀 해결을 해서 다음부터는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전 예약 기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 다음부터는 사전 예약에 조심스러워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거나 사전 예약은 이제 종료가 됐고요. 24일부터 다시 정식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정식 출시를 또 앞두고 많은 분들이 제 리뷰를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 빠르게 짚어드리려고 진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시고요. 지금부터 궁금증 해결 시작해보겠습니다. 렛츠고! 버즈3는 오픈형으로 나왔지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갔습니다. 버즈3의 노캔은 버즈 라이브 때랑은 진짜 많이 달라요. 이 버즈 라이브는 웅 하는 자동차 엔진음이나 저음부를 좀 낮춰주는 그 정도였다면, 버즈3는 이번에 중고음역 때까지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버즈3를 딱 끼우고 노캔을 켜면 확실히 사람 말소리가 훅 빨려 들어가면서 약간 조용해지는 걸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버즈3는 저음부뿐 아니라 사람 목소리까지 살짝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진짜 오픈형에서도 어느 정도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할 만한 기능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버즈3는 버즈3 프로처럼 이어팁으로 귀를 막아주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착용을 제대로 했는지에 따라서 노캔 성능이 다르게 체감된다는 점입니다. 사용해보시면서 가장 좋은 성능이 발휘되는 착용법을 찾아보시는 적용 기간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러면 버즈3 프로는 어떠냐? 처음에 꽂아보고 노캔 성능에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버즈2 프로에 비해서 중고음역대 노이즈 캔슬링이 굉장히 강해졌더라고요. 에어팟 프로 2와도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시끄러운 카페 안에서 둘이 번갈아 끼워가면서 막 비교를 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노캔 성능 자체는 에어팟 프로 2와 버즈3 프로가 거의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더 디테일하게 들어보니까 사람 말소리 중에서도 조금 더 높은 음역대, 여성분들의 말소리, 음역대가 높은 사람의 말소리를 버즈3 프로가 약간 더 잘 잡아주더라고요. 제대로 측정한 데이터를 보면 음역대마다 에어팟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버즈가 더 좋을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지만, 실제로 제 귀로 들으면서 사용해 봤을 때는 둘이 거의 비슷했고, 중고 음역대에서 좀 더 높은 부분은 버즈3 프로가 살짝 더 잘 잡아주는 것 같았고, 반대로 조금 더 낮은 음역대는 에어팟 프로가 좀 더 잘 잡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라면 노캔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주변 음원용을 내가 많이 쓸 거다 한다면은 에어팟 프로가 좀 더 자연스럽다, 그리고 버즈3 프로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적응형 노이즈 캔슬링이 탑재됐잖아요. 소음 제어 최적화라고 하는데 주변의 소음을 감지해가지고 조용한 곳에서는 노이즈 캔슬링을 좀 약하게 해주고 더 시끄러운 곳에 가면 자동으로 노이즈 캔슬링을 더 강하게 해주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사실 요거는 에어팟 프로에 먼저 들어갔던 기능이에요. 되게 유용하게 썼던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 기능이 이제 버즈 3 프로에도 탑재가 된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다만 주변 소리 허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버즈2 프로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요. 버즈2 프로는 사실 주변 소리 허용을 켜자마자 주변 소음들이 더 인위적으로 증폭된 느낌으로 많이 들렸다면 이제 버즈3 프로는 굉장히 많이 자연스러워지긴 했어요. 특히나 이 주변 소리 듣기에서 강도를 이렇게 낮춰서 사용을 하면 나의 말소리조차도 되게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정말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의 진짜 최고봉은 에어팟 프로 2죠. 에어팟 프로 2의 주변 소리 듣기는 가끔은 내가 에어팟을 끼고 있었다는 거를 잠깐 까먹을 정도로 너무 자연스럽게 주변 음을 들려주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비하면 버즈 3 프로의 주변 소리 듣기는 아직 좀 더 보완이 되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전작에 비해선 정말 많이 좋아졌고 꽤 쓸만해졌다는 점. 그래서 이전작까진 제가 주변 소리 듣기를 거의 안 썼는데 버즈 3 프로에서는 꽤 쓸만하더라고요. 이어폰 끼우고 노래 안 듣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의 화이트 노이즈가 있습니다. 처음엔 잘 몰랐다가 에어팟 프로 2랑 비교해서 들어보니까 확실히 화이트 노이즈가 있더라고요. 더 디테일하게 경험해보니까 이어팁이 귀에 잘 맞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화이트 노이즈의 정도에 차이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추후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한 차례 보정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지금 넣을 때도 약간 이거 버벅버벅 하잖아요. 제가 넣었을 때. 에어팟은 이렇게 끼우는 형태인데 버즈는 한번 돌려가지고 이렇게 끼우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실사용할 때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지 살짝 불편하긴 합니다. 모든 전 제품을 다 사고 다 써오던 입장에서 갑자기 버즈의 이 노선 변경에 약간 당황스럽게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 이게 기술적으로 어쩔 수 없이 줄기 형태의 이어폰이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빔포밍 기술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줄기 형태가 확실히 유리합니다. 빔포밍이란 여러 안테나를 사용해서 특정 방향으로 신호의 강도를 증가시키고 다른 방향으로는 신호를 감소시키는 기술인데요. 무선 이어폰에서는 주로 사용자의 목소리는 강조하고 주변 소음은 감소시킨다든가 더 정밀한 오디오 프로세싱을 하기 위해 쓰입니다. 목소리를 잡는 것도 줄기 형태가 훨씬 유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바깥의 소음이랑 내가 말하는 말소리랑 구분하는 거에 있어서도 더 유리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통화 품질에도 더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잠시 후에 통화 품질도 들려드릴 건데 이번에 진짜 쳤습니다. 진짜. 사실 제가 이번 버즈3 시리즈 쓰면서 와 진짜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던 점은 바로 통화 품질인데요. 이게 얼핏 들어보면 사용자가 말하는 말소리 자체는 다른 이어폰들과 엄청 크게 다르진 않게 느껴질 수 있는데 주변 소리와 이 사용자의 말소리를 구분하는 능력 그리고 주변의 소음을 억제하는 능력이 대박이더라고요. 이거 여러분이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네, 지금은 갤럭시 버즈 3 프로로 통화 녹음을 하고 있고요. 어때요? 잘 들리시나요? 이번에는 에어팟 프로 2로 조용한 곳에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리나요? 이번에는 갤럭시 버즈 2 프로로 조용한 곳에서 통화하고 있는데요. 조용한 곳에서의 통화는 별 차이 없죠. 그런데 이제 공사장 소음을 틀어놓고 통화 녹음을 해봤거든요.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사람 말소리 자체보다도 주변 소음이 얼마나 잘 억제가 되는지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시끄러운 공사장 소음을 틀어놓고 통화를 하고 잘 들리시나요? 잘 들려요. 잘 들려요? 그러면은 이번에 공사장 소리 하나도 안 들리는데? 그래? 응. 이번에는 시끄러운 공사장 소음을 틀어놓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잘 들리나요? 공사장 소리가 들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말소리는 들려요. 아까보단 어때? 아까보다는 잡음이 좀 많이 들리네요. 이번에는 공사장 소음 틀어놓고 통화하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근데 말소리는 처음하고 비슷해요. 소음이 좀 처음엔 안 들렸는데. 이게 진짜 제가 맹세코 같은 환경에서 통화 녹음을 한 거거든요. 여기서 진짜 이번에 이 콩나물 구조로 변경한 의미가 바로 딱 느껴지지 않나 싶은데요. 오픈형끼리의 비교에서는 차이가 더 심했습니다. 어때요? 잘 들리나요?
공사장 소리는 안 들리고 말소리는 잘 들리긴 하는데, 공사장 소리가 잘 안 들려? 네, 잘 안 진짜? 들리네요. 말소리 잘 들려? 말소리는 잘 들려요. 자, 이번에는 공사장 소음 틀고 통화하는데 왜 이렇게 놀랐어? 소음 소리 엄청 크네요. 제일 그래? 크네요. 아, 알겠습니다. 근데 뭐 말소리도 들리기는 했는데, 네. 소음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려요. 진짜? 알겠습니다. 네. 물론 에어팟 3가 출시된 지 3년이나 된 제품이라 당연히 차이가 날 만하긴 한데 이번 버즈 3랑 버즈 3 프로가 진짜 좋다는 거는 확실하더라고요. 버즈 2 프로랑 비교했을 때가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이 버즈 2 프로는 확실히 동그란 형태고 이 안쪽이 오동통하게 올라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귀 모양에 따라서도 사람마다 차이가 많이 나지만 진짜 좀 사용하다 보면 막 이렇게 턱 움직임에 따라서 얘가 살짝살짝씩 이렇게 삐져나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약간 착용감이 불안정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막 뛰거나 움직이거나 운동을 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버즈 2 프로는 거의 안 씁니다. 운동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에어팟 프로 2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버즈 3 프로를 사용할 것 같아요. 착용감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근데 확실히 사용해보면 버즈 3보다는 버즈 3 프로가 음질이 훨씬 좋습니다. 일단 구조적으로도 버즈 3는 원웨이 스피커, 다이나믹 드라이버 하나로 들어가 있고요. 버즈 3 프로는 트위터랑 우퍼가 나뉘어져 있어요. 투웨이 스피커로 들어가 있고 무엇보다 이번에 이제 전작 버즈 2 프로에 비해서 이 트위터도 평판형 트위터로 바뀌면서 좀 더 좋아졌고요. 버즈 3 시리즈로 오면서 주파수 응답 범위도 48kHz에서 96kHz로 좀 더 고음질까지 들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 버즈 3 프로도 에어팟 프로 2랑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확실히 에어팟 프로 2 사운드는 부들부들하고 되게 무난해요. 확실히 차이가 있는데 특히 중저역대에서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베이스를 에어팟 프로 2에서는 이 정도 사이즈로 때려주는 느낌이었다면 버즈 3 프로에서는 이 정도로 때려주는 느낌? 그래서 이 머리에서도 소리가 울리는 느낌이 저역대가 더 넓어진 느낌입니다. 강도 자체는 사실 좀 비슷한데 더 넓게 오는 느낌이라 울림이 좀 더 크다 해야 될까요? 해상력도 진짜 좋고 노래를 좀 더 쫄깃하게 좀 더 화로처럼 팔딱팔딱거리는 그런 음향으로 듣고 싶다면 버즈 3 프로가 더 맞으실 거예요. 확실히 버즈 3 프로가 중저역대에 있어서는 더 좋은 건 맞습니다. 오피니언끼리 한번 비교해 볼게요. 공간감은 버즈 라이브보다는 버즈 3가 더 좋고요. 사운드의 차이로 치자면은 버즈 3에서 음질이 막 엄청나게 훨씬 좋아졌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버즈 3에서 약간 해상력이 살짝 더 좋아진 느낌? 그리고 둘 다 저음부는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요. 버즈 3에서는 조금 더 중고음역대도 같이 강조를 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버즈 라이브는 중저역대 위주로 많이 들리다 보니까 소리가 살짝 답답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버즈 3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밸런스를 좀 더 맞췄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에어팟 3랑도 비교를 해볼게요. 무슨 차이지? 얼핏 들으면 거의 비슷한데 차이가 있긴 있어요. 에어팟 3가 저역대가 더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웅 하는 그런 베이스 소리를 더 강하게 살려주는 약간 타격감도 더 있는 느낌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에어팟 3가 더 좋고요. 오히려 고역대에서는 에어팟 3가 약간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 날카로운 소리가 나기 때문에 버즈 3가 고역대는 더 부드럽게 들려줍니다. 이 고역대와 저역대에서의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 약간 갈릴 것 같아요. 이번에 버즈 3 시리즈에 통역 기능 들어간 거 아시나요? 통역을 버즈에서 바로 들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게 실제로 되는지 제가 파리에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우리 업계와의 협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무대에서 AI 관련 현업자분들이 앉아가지고 토크를 하는데 그 내용을 바로 캐치해서 통역으로 들려주더라고요. 심지어 이게 무대고 막 컨퍼런스 홀이다 보니까 말소리가 되게 울리게 들리고 했는데도 들리는 족족 통역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버즈를 통해서 한국어로 듣기까지는 저 사람이 말을 하고 나서 한 4초 정도 뒤에 번역을 쭈르륵 한 다음에 그걸 읽어주는 거라 딜레이가 좀 있고요. 번역 속도 자체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고요. 인터넷이 없어도 된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는데 이게 1시간 동안 컨퍼런스가 쭉 진행되는데 쭉 들어보니까 받아쓰기가 확실히 아쉽더라고요. 통역은 잘하는데 잘못 듣는 표현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통역 결과를 보면 말이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으로 모든 디테일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건 어려웠고요.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어로 된 강연을 들으실 때 맥락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버즈3와 버즈3 프로에 대한 궁금증들 빠르게 정리해봤는데요. 제품 버튼 클릭하셔서 제품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빠이!